안녕하세요. 텔레학교 텔레예요. 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심리사회 발달이라는 건 사회성 부분을 한번 보는 거예요. 아동기 어린이 시기는 에릭슨은 금년대 열등감의 시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에릭슨은 발달 과업을 설정하고요. 그 발달 과업을 달성하면 더 발달적이고 성장적이라고 봤고요. 그렇지 못하면 부정적인 어떤 것들을 갖고 살게 된다고 봤어요. 초등학교는 금년대 열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금년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막 열심히 일하고 막 그런 걸 금면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에릭슨의 금면함은 열심히 뭔가를 하긴 하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 배우는데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뭘 배우느냐? 사는 거? 그러니까 초등학교의 교육 목표라는 게 일단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떤 상식적인 생활?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것을 아는 것? 이런 걸 가르쳐서 보편적인 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요 정도는 지켜야 한다. 기준이 높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요 정도는 지켜야 된다. 대충 요걸 좀 아는 것. 이런 것들이 발달하려면 이전부터도 발달의 어떤 과업들이 있었겠죠. 에릭슨의 시기에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0세부터 6세, 6년간이 3단계로 나뉘어요. 그 다음에 6세부터 12세, 저희가 말하는 아동기는 한 단계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한 단계를 너무 뭉뚱그려 보지 말고 학년별로 발달을 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거고,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고 싶었어요. 일단 그 전에 이제 에릭슨의 발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금년대 열등감이 발달하기 위해서 그 전에 필요했던 시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이가 뻥 하고 태어났어요. 너무 낯설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믿을 만한 세상인가? 사람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아, 괜찮구나, 라고 안심받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신뢰감 대 불신이 발달하는 1세까지예요. 많이 안아주고, 많이 반응해주고, 이 세상에 네가 태어난 거 축하해, 고마워, 이런 걸 받아야 될 시기라는 거죠. 그게 딱 지나면 그 힘을 얻어서 이 친구들이 이제 걸음마, 한 발을 탁 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바닥에 딱 안정감 있게 있다가, 4개로 섰던 걸 이제 2개로 서서 자기 중력에서 발을 떼가지고 이렇게 걷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을 신뢰해야만 가능하겠어요. 앞에서 엄마가, 괜찮아. 넘어지면 받아줄게. 세상은 그런 곳이야. 아이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힘을 내서, 나도 엄빠처럼 걸어볼래. 이러고 걷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살이 지나고 나면 이제 중요한 인생 과업이 있어요. 사람답게 살려면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걷기도 해야 되지만 사실 적절하게 싸야 돼요. 그래서 이 시기가 배변 훈련 시기입니다. 배변 훈련을 얼마나 잘 완수하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들은 자율성을 습득한다고 해요. 내가 응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가서 내 힘으로 내 몸에 있는 것을 밀어낼 수 있는 거죠. 밀어내고, 해냈다. 이게 자율성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자꾸 실수하고, 응아해야 될 때 응아 잘 못하고, 응아하지 말아야 할 때 응아하고, 너는 왜 거기에 응아하냐. 엄마가 밤에 잘 때 쉬하고 자라 그랬지.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듣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창피해. 이런 수치심이 든다고 합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친구들은 내 몸에서 배설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라는 자율성을 획득하고 나면 그 다음엔 주도성 대 죄책감의 시기로 합니다. 이 주도성이라는 게 나라는 거거든요. 나야 나. 내가 있어.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나를 알아가는 시기가 아니야. 그거 나 아니야. 의자도 나 아니야. 엄마도 나 아니야. 텔레가 나야. 그러다가 내가 나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말을 좀 안 들어요. 예전에는
그냥, 말 안 되면 달랑 들어라도 오죠. 좀 힘이 세졌다고 바둥거리기도 하고 하지 말라는 거 그렇게 해요. 이게 주도성이에요. 그래서 미운 4살? 이렇게 주도성을 잘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대척적이 되는 게 죄책감이에요.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네가 그러면 엄마가 힘들잖아. 네가 그러면 친구가 다치지. 네가 그러면 친구가 힘들다고 하지. 이런 마음이 자꾸 쌓이게 되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가르치지 말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도성을 충분히 키워나가면서 우리가 그 주도성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힘을 키우게 하는 그런 양육자, 어른이 되면 좋겠죠? 이 시기를 잘 지내고 나면 드디어 근면함과 열등감으로 가요. 배울 것을 제때 잘 배우고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고 A를 배웠더니 그것보다 더 높은 A 다시 A 뭐 2 다시 B를 배울 수 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 해낼 수 있어. 이런 게 근면감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나 또래보다 여기 중요한 거 또래예요. 또래보다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 쟤는 잘하는데 쟤는 안 되고. 제가요 이 시기에 서울에서 동네마다 이렇게 빙판을 올려놨었어요. 그럼 가서 스케이트를 시켜주고 그냥 스케이트를 타자 하거든요. 뭐 가르쳐주고 뭐 이런 거 잘 없었어요. 저 어릴 때는. 근데 어린이들의 능력은 되게 놀랍잖아요. 어른이 돼서 배우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게 잘 안 되는데 어릴 때는 그냥 조금만 하면 이렇게 배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제가 또 누굽니까? 몸체 아닙니까? 저는 풀어놓은 어린이 중에서 정말 끝까지 스케이트가 안 되는 아이 중에 하나였어요. 딴 아이들은 한겨울인데도 땀을 뻘뻘 흘리고 타는데 전 추워가지고. 왜? 못하니까. 제가 얼마나 열등감이 들었겠습니까? 그걸 또 탄 친구들은 다른 뭐 스케이트 보드라든가 막 이런 걸 도전할 수 있는데 저는 일절 도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또래란 기준을 하는 거죠. 저희 언니도 같이 타러 갔었는데 언니가 잘 타는 것도 괜찮았어요. 언니니까. 이렇게 배워나가는 것에 있어서 발달 가업을 하나씩 완수해 가는데,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사실은 뭐든지 배우면 배우는 게 즐거운 나이예요. 정말요. 원래는 배우는 게 되게 즐거워야 될 나이인데, 학교에 있어 보시고 또 가정에서 어린이들한테 학습을 지도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공부 싫어하죠. 그 모습 보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가끔 교실에서 어린이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너희는 정말 배우는 걸 좋아하는 나이야. 에? 저희들이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옆에서 딱 붙어서 가르쳐서 뭐 분수가 하나 해결되면 정말 좋아해요. 문제가 하나 풀리면 사실 정말 좋아해요. 근데 우리 어린이들은 왜 근면감을 잃어가지?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어린이들이 해낼 만큼, 수용할 만큼의 공부거리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주나? 그래서 근면감을 발휘하다 지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가 좀 배울 적당한 것을 주나? 공부는 정말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카레 라이스 만들기를 학교에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공부를 싫어하는 친구든 좋아하는 친구든 재밌어 해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건 저 양파를 이렇게 갈까요? 아니 뭐 감자를 이렇게 갈까요? 재밌어 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엄빠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면 재밌어 한다는 거예요. 얘들이 이거는 배워야 앞으로 굶지 않는다는 걸 아는가 보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이 친구들은 왜 배워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게 아닐까? 수학 특히 이건 생각하는 알고리즘을 익히게 하고 내면화하는 작업들이 중요한데 문제풀이를 너무 많이 하니까 지쳤나? 자꾸 틀리고 맞는 것을 생각하게 돼서 배운다는 느낌을 못 받나? 하는 안타까움이 들기도 합니다. 근면함. 어린이들한테 타고난 것인데 우리가 못 키워주고 있는 건 아닐까. 쭉 줄 세우고 점수로 얘기해서 열등감을 그냥 콱콱 평가로 알려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시 저는 수행평가가 맞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이유예요.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었으면 근면함을 만족하는 것? 옆집 아이가 몇 점을 받았으니까 아니라 내가 어제보다 이것을 더 알게 됐으면 나의 근면함은 커진 것이다. 우리 어린이들은 배우고 있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근면함과 열등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은 어른이 행복한 어린이를 만듭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